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전력을 요약하면 상비군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총 128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 1위이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규군 이외에도 교도대, 노농저기군, 보위국, 인민보안성 등 가능한 동원 병력이 762만여 명에 이릅니다. 육군의 약 70%가 평양에서 원산 이남의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전차, 기계화, 미사일 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해군 사령부 예하에 편성되어 있으며 해군도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에서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있습니다. 소형 고속함정 2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수중 전력은 잠수함, 잠수정 등 70여 척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 예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공군은 북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0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GPS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하게 미사일 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조직입니다.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을 교도대, 노농저기군, 붉은 청년 근위대, 준군사부대 등에 동원시키며 예비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과는 비슷한데 훨씬 조직화되어 있죠. 남북의 군사력 비교는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나요? 핵과 미사일이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 대상자로 등록하고 군입대를 위한 2차례 신체 검사를 받으며 고급 중학교, 즉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입대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현재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입니다. 특수부대는 그보다 더 장기간 복무하고요.
북한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라고 하는데 군관과 하전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는 남북한 미군의 계급을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원수로 추대하였고 김정은은 원수 계급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병철과 박정천이 원수로 승진했습니다. 이병철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고 있고 박정천은 총참모장이죠. 북한은 남북 경쟁의 열세,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재래식 군비 경쟁에 승산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복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요체로 하는 공세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념만을 간단히 살펴보면 선제 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 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 특공부대의 우회 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전속결 전략은 북한은 기계화, 기동화, 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을 증강해서 고속정 및 화력지원정을 증강하는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열세이므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면 불리하기 때문이죠. 배합 전략은 모택동의 유격 전략과 구소련의 군사 전략을 결합해서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인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해서 상대를 도체해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은 전시사업 세칙과 준전시사업 세칙을 2012년도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전시사업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 민간의 행동 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입니다. 준전시사업 세칙은 에서 말하는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미군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 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선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5년 8월 20일 날 DMZ 지뢰 도발 사건 때 북한 전방 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1961년에) 중국과 소련과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사시 군의 자동 개입 조항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경우
95년 이후에 효력이 상실하였고 안보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에 조러 친선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동맹권과 아랍권과의 군사적인 유대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고 있지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는 군사 분야에서 국방장관회담, 실무회담 등 군사 대화와 실무 접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다가 현재는 군 통신선마저 절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고 그동안의 대남 군사 도발은 3000회 이상이나 됩니다. 대남 도발은 무력 통일 노선에서 화전양면 전략으로 바뀌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제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니까요. 그동안의 대남 도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전쟁부터 시작하죠. 누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남침설이 통설입니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에 구소련의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 공산주의의 침략전쟁이다. 민족 해방전쟁이다. 내전이다. 대리전쟁이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좌우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무력 통일전쟁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다 하루키나 구종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300만 명의 인명사상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했지요. 둘째, 분단을 고착화, 구조화시켜버렸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로 각각의 독재 체제를 구조화한 것이지요. 셋째는 냉전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켰지요. 아직까지도 냉전이 작동되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이 한반도라는 데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림은 마릴린 몰로가 6.25 전쟁 때 주한미군을 임은공연하던 장면입니다. 우리도 연예인들이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데서 임원공연을 많이 하곤
했었죠. 1960년대에는 남조선 혁명론에 근간 무정 공비 침투를 비롯한 휴전선 등지에서의 국지적인 군사도발이 있었습니다. 김신조 청와대 침투 사건이 대표적인 도발이죠.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하였던데 1968년 북한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1970년대 즉 동서대땅뜨 시기에는 화전 양면 전술, 대화와 도발을 하는 화전 양면 전술을 지속했습니다. 이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죠. 1976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사천교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 살해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부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더욱 벌어졌죠. 북한은 기습적 혼란을 목적으로 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은 83년에 버마의 수도 랭군의 아웅산 묘소에서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 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진 폭파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대통령 수행원과 보도진 17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칼기 폭파 사건은 1987년 김현희 북한 공작원에 의해 미안다 해역 상공에서 칼기가 폭파된 사건입니다. 탈냉전이 도래한 1992년도와 교류협력이 활발해진 2000년대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 한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침투 도발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고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이 있었던 반면에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1, 2차 연평해전이 있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이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는 이전만큼의 군사 도발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남 도발보다는 핵 개발에 집중하였죠.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 사건이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이 있었고, 올해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죠. 이 NLL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